우리나라와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된 겁니다. 이 원화를 주고 달러화를 빌리는 방식으로 그 규모보다는 안전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먼저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슈니치 재무장관을 만나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졌는데요. 주 부총리는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경 일본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이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건 2001년인데요. 20억 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엔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며 2015년 2월 계약이 종료됐고 이번에 8년 만에 양국 간 통화 스와프가 재개된 겁니다. 특히 이번엔 통화 교환 방식이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전 기자, 한때는 이 통화 스와프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불어나기도 했는데 이번에 100억 달러, 다소 규모가 작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100억 달러로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양국은 처음부터 이번에 재개하는 통화 스와프를 최소 규모로 논의했는데요. 지금이 2011년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국 규모도 세계 9위 수준의 4,2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넉넉해 달러 급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올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인 대외 채무보다 빌려준 돈인 대외 채권이 3,560억 달러나 더 많은데요. 대외 건전성 지표도 그만큼 양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일 양국이 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창구를 다시 연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복원하기로 하면서 한일 수출 규제가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는데 이번에 통화 스와프까지 체결되면서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현지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미일 등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진국들 간의 외화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 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요.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꼭 환율 안정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정 기자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한일 간 통화 스와프가 이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방식인데 시장에서는 좀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원화는 국제 간 결제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데요. 때문에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로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확산을 막는 심리적 안전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앵커가 말한 대로 엔화 스와프가 아닌 달러 스와프로 추진되면서 실효성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럴 때 일본에 맡겨둔 원화 대신 달러를 가져왔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그 통화 스와프 체결 외에 이번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양국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과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역내 금융 안전망이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 개편과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고요. 양국 간 국제 조세 논의 활성화 차원에선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매년 셔틀 방식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열릴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번 한일 간 통화 스와프는 미국과 직접 통화 스와프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미국과 무기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맞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당포에 가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다시 돈을 갚으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이와 비슷하게 통화 스와프는 돈을 맡기고 다른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서 두 나라가 서로 통화를 교환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통화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으로 서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했다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00달러를 받아오는 대신 상대국에 1,300만 원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1,300만 원과 10,000달러를 서로 다시 돌려줌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외환 보유고에 세계 기축통화 달러 등과 같은 이득을 충분히 채워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97년 IMF 위기는 일시적인 달러 부족이 불러온 경제 대참사였죠. 통화 스와프는 바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때문에 외화 안전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한일 통화 스와프는 전액 달러 기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엔화가 아닌 달러를 우리나라에게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우리나라에 맡기면 우리나라는 원화가 아닌 달러를 일본에 빌려주게 되는 거죠. 미국과 직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원화와 엔화를 맞교환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좀 나왔었는데 전액 달러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 실효성이 부쩍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100엔당 1,000원 안팎이었던 원엔 환율은요. 최근 8년 만에 800원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은 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